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 인간은 급속도로 기술 발전을 해왔습니다. 냉난방 기술의 발달로 덥고 추운 지역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항상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도 우리는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자연재해 때문이죠. 자연재해는 자연환경 요소들이 인간의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면서 피해를 입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연재해를 크게 두 가지, 기후 혹은 기상요인, 그리고 지형 혹은 지질 요인으로 구분합니다. 기후 혹은 기상요인의 자연재해로는 홍수, 태풍, 강풍, 폭설, 가뭄 등이 있고, 지형 혹은 지질 요인으로는 화산활동, 지진, 지진해일 등이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 중 먼저 기후 요인으로 인한 자연재해인 홍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는 비가 많이 내리는 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지역이 물에 잠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 홍수 피해가 매우 심한 지역에 속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하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은 나라죠. 오른쪽 그래프는 1년 중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의 비율인 하상계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상계수가 50이라면 가장 유량이 적을 때보다 유량이 가장 많을 때 50배 차이가 난다는 뜻이죠. 세계 여러 하천들을 보면 요도강을 제외한 나머지 강들은 하상계수가 10, 20, 많으면 고작 40 정도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하천들은 기본 100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섬진강은 250배가 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수치도 사실 댐을 많이 건설을 해가지고 엄청 줄어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강수가 내려 하천 유량이 크게 늘어나 홍수가 자주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별 피해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별 호우 피해액을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의 홍수 피해액이 다른 지역과는 구분될 정도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원도와 경기도는 홍수가 자주 그리고 크게 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도의 체라푼지 지역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체라푼지는 세계에서 가장 강수량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체라푼지는 여름이 되면 뜨거운 벵골만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죠. 그런데 체라푼지는 높은 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00m에 달하는 높은 산지에 수변한 공기가 부딪히게 되고, 이 수변한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비를 뿌리죠.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바람을 받는 사면에 비가 내리는 것을 지형성 강수라고 하는데, 이 지형성 강수는 비가 내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체라푼지는 엄청나게 많은 지형성 강수로 1만 mm가 넘는 기록적인 연 강수량을 보이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강수량이 많은 편인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이 약 1200mm인 것을 생각했을 때 체라푼지에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에 홍수가 많이 나는 이유는 체라푼지에 비가 많이 내리는 원리와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이 되면 덥고 습한 태평양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옵니다. 그런데 이 덥고 습한 바람이 높은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구름을 형성하게 되고 많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강원도, 경기도에서는 댐을 많이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홍수와 더불어 태풍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재해 중의 하나입니다.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에 해당하는데 태풍은 이 열대성 저기압의 수많은 이름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도양 지역에서 태풍은 사이클론으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윌리로 불리죠. 이 열대성 저기압은 이름 그대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발원합니다. 적도에서 조금 떨어진 뜨겁게 달궈진 바다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상승을 하고 점점 몸집을 키워나가며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태풍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지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 경기도, 강원도보다는 전라도, 경상도, 제주 지역에서 피해액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왜 태풍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위도 30도 이상의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이 붑니다. 그리고 태풍은 지표면상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중심부를 향해 바람이 불죠.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과 원래 중위도에 부는 편서풍과의 진행 방향이 같아 바람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 반원은 태풍 자체의 바람 방향과 편서풍의 바람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어서 부딪혀 버립니다. 그래서 바람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죠. 따라서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 반원은 바람 세기가 훨씬 더 세서 위험 반원으로, 왼쪽 반원은 바람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가항 반원으로 부릅니다. 따라서 태풍의 진행 방향 A의 루트대로 태풍이 올 때 남부 지역은 태풍의 위험 반원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지역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고, B의 루트대로 태풍이 지나갈 때는 북부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남부 지역은 태풍의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죠. 어떤 방향으로 태풍이 오든 남부 지역은 태풍의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후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로 폭설 그리고 가뭄도 있는데, 폭설은 교통장애 그리고 농업시설 파괴를 일으키고 가뭄은 농업에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지질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는 화산활동, 지진, 그리고 쓰나미 등이 있습니다. 이 자연재해들은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지질 활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 지역을 불의 고리, 영어로는 Ring of Fire 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밑으로 섭입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기서 섭입된다는 말은 밑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각이 육용되고 마그마가 형성되고, 이 마그마가 용암으로 분출을 하면 화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층이 힘을 받아 휘어지다가 끊어지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이 지진이 해양에서 일어나면 쓰나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그리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건도 이 쓰나미에 의해 일어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러한 지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은 역대 우리나라 지진 규모 중 1위에 해당하고 1년 뒤 수능을 미루게 했던 포항 지진은 역대 2위에 해당하죠. 이러한 자연재해들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 및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복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헌법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제대로 된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제35조에 따라서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재난대피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재해의 특징과 유형,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